안녕하세요. 3차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2페이지 탐구활동.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 기회비용, 포기한 것 중에 가장 좋은 대안 혹은 가장 아쉬웠던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은 서윤이의 선택과 그에 따라 포기한 것을 나타낸 표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서윤이는 밤늦게 경제 공부를 했다. 다른 대안으로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 포기한 것 중에 가장 아쉬운 거를 생각해보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다음날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서윤이가 밤늦은 시간에 경제 공부를 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자, 서윤이가 포기한 것 중에 가장 아쉬운 것. 기회비용은 포기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잠이죠. 잠. 왜? 잠을 못 자서 다음날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니까. 자, 2번. 위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선택과 그로 인해 포기한 것을 작성해 보자. 자, 점심밥을 저는 예를 들었습니다. 저의 선택은 순대국밥을 먹었습니다. 8,000원을 주고. 다른 대안으로는 순대국집에 뼈해장국이 있었고 다슬기 해장국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순대국밥을 먹지 말고 뼈해장국을 먹을 걸 하고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 경우 선택은 순대국밥을 선택했고요. 자, 포기한 기회비용은 자기 전에 뭐가 생각났다고요? 뼈해장국. 뼈해장국은 우리가 기회비용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묵시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 묵시적 비용은 내가 포기했던 것. 그리고 명시적 비용은 내가 그 선택을 함으로써 인해서 지출한 비용. 그렇기 때문에 순대국밥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회비용을 나눈다면 이 뼈해장국과 순대국밥 값으로 지불한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과서 23페이지 탐구활동 풀어보겠습니다. 자,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구매해야 한다. 다음 자료에서 갑과 을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료 1번 보면 갑이 나는 이 운동화 살 건데 너는? 하고 딱 보니까 운동화 가격이 얼마예요? 10만원이죠. 자, 을은 내 생각에는 좀 비싼 것 같아. 난 안 살래. 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 1에서 운동화 한 켤레에 대한 편익이 누가 더 클지 설명해 보자. 자, 갑은 10만원 주고 산대요. 그 말은 갑은 이 운동화가 자신에게 주는 편익이 10만원보다 크다고 느낀 거고, 을은 비싸서 안 산대. 이 말은 10만원보다 편익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갑이 운동화로 느끼는 편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편익은 사람마다 약간씩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수치가 나온다면 객관적으로 수치화 시킬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값어치가 다르겠죠. 자, 자료 1과 자료 2를 종합하여 을이 운동화 구매로 얻는 편익의 크기를 추론해 보자. 자, 을이 일주일 있다가 그 신발 가게를 또 갔어요. 가니까 신발이 이제 안 팔렸나 봐. 그래서 얼마 할인합니다. 30% 할인해서 7만원이 됐어요. 아까 을이 얘기합니다. 일주일 전에 10만원이었던 운동화가 30% 할인해서 7만원이네. 이 가격이면 사야겠어. 을이 느끼는 편익은 10만원보다는 적고 7만원보다는 크다는 뜻이죠. 즉, 을은 이 운동화를 7만원보다는 크게 편익을 느끼고 10만원보다는 적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수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005년도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취직시험을 앞둔 갑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남은 3일을 영어와 상식 과목의 과목 공부에 배분하고자 한다. 갑의 합리적 선택과 관련하여 옳은 서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하루에 한 과목만 공부한다. 자,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단서 조항을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합격 가능 최저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부 일수별 예상 취득 점수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걸 일일이 제가 다 적어주면서 풀이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이제 같이 적어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구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 기억. 영어 점수 5점을 높이기 위한 기회비용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죠. 보세요. 영어 하루 공부하는데 첫날에는 5점이 늘어나고 둘째 날에도 5점, 셋째 날에도 5점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첫날에 영어를 포기하고 상식을 공부하면 4점을 획득할 수 있는데 둘째 날에는 3점을 획득하고 셋째 날에는 2점을 획득하죠. 기회비용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니은 A와 B 이외의 회사를 목표로 해도 공부일수 배분에는 변함이 없다. 당연히 뭐 다른 회사면은 또 합격 최저 점수가 다르겠죠. 그러면은 기준 합격 점수가 다르면 그 점수를 보고 공부 시간을 당연히 재배분해야겠죠. 자신한테 유리하게. A 회사보다는 B 회사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맞습니다. A 회사는 영어 75, 상식 80점이 최저 합격선이에요. 어떤 조합을 해도 A 회사는 지금 3일 남은 시간 갖고 조합을 해도 이 점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B 회사는 영어가 80점, 상식이 75점이기 때문에 영어를 이틀 공부하고 상식을 하루 공부하면은 합격 최저 점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 회사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맞는 말이고요. 리얼 3일 동안 상식만 공부할 수 없는 이유는 시간이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바른생활 지문이에요. 당연한 내용입니다. 시간이란 자원은 유한하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맞아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014년도 수능 1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적절한 분석 및 추론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6개월 이내 B사 차를 구입한 사람은 A사 신차로 바꿀 때 200만 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200만 원만 더 드리면은 새 차로 바꿀 수 있는데 바꿀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근데 갑은 그냥 안 바꾸고 계속 타기로 했고 을은 바꾼대요. 이 말은 뭐야? 갑은 이 새 차로 바꾸는데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편익이 200만 원이 안 된다. 근데 을은 새 차로 바꿔서 타면은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200만 원을 넘어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기억. A사의 신차 가격은 갑의 선택 기억에 영향을 준다. 당연히 주겠죠. A사의 신차 가격이 만약에 더 쌌다면 뭐 그래서 200만 원 안 들고 뭐 100만 원 아니면은 오히려 차를 바꾸는데 돈을 벌 수 있다면 갑이 차를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준다. 니은 6개월 전 B사의 신차 가격은 을의 선택 니은에 영향을 주었다, 주지 않는다. 우리가 배웠던 매몰 비용 얘기죠. 6개월 전 B사의 신차 가격은 이미 을이 선택하고 지불했고 환불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과거 지불했던 차량 가격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현재 편익을 생각해서 선택해야 합리적 선택이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 A사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신차 가격을 100만 원 깎아준다 해도 갑의 선택 기억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맞죠? 100만 원을 지급을 하던 100만 원을 깎아주던 어쨌든 신차 교체비가 200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삼무사죠. 조건이 같기 때문에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디귿 맞는 말이고요. 을이 A사의 신차로부터 얻는 편익과 자신이 보유한 B사의 차로부터 얻는 편익의 차이는 200만 원 이상이다. 맞죠? 200만 원을 주고 차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새 차 탔을 때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200만 원이 넘는다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디귿, 리을에서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가 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모양이 일정치가 않아요. 자, 다음 문제는 2015년 수능 8번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 가져오는 것들이 앞에 나오는 부분 내용 자체가 조금 쉽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점수가 3점짜리예요. 뭐 이렇게 난이도가 그렇게 낮은 문제들은 아닙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표는 개당 가격이 5만 원인 X제를 5개까지 소비할 때 소비자 갑이 얻는 총 편익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총 편익이 나오고 개당 가격이 5만원이라 했으니 우리는 이제 소비에 드는 비용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당 5만원이니까 한 개 땐 5만원, 두 개 땐 10만원에서 쭉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순편익도 구할 수 있습니다. 순편익은 총 편익에다가 뭐를 빼는 거라 그랬죠? 앞에서 배울 때는 기회비용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 다른 대체제와 다른 선택의 기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총 편익에다가 이 x제의 가격을 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순편익이 가장 큰 소비량은 4개이다 적혀 있는데 4개 때 총 편익은 28만원, 소비량은 4개니까 한 개당 5만원, 20만원 빼면은 순편익은 8만원이죠. 근데 3개째 보세요. 3개째 내가 든 비용은 15만원, 총 편익은 얼마예요? 24니까 순편익은 9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편익이 가장 큰 소비량은 3개죠. 그러니까 3개를 소비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라고 할 수 있죠. 합리적인 선택이고 1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소비량이 증가하면 편익은 3개까지 증가하다 감소합니다.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순편익이 증가한다라고 되는데 아니죠. 증가하다가 순편익은 여기 제가 계산해 놨어요. 5만원, 8만원, 9만원 갔다가 8만원, 다시 5만원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됩니다. 3번 소비 지출액이 가장 클 때 순편익이 최대가 된다. 소비 지출액이 가장 크거는 5개를 소비했을 때죠. 근데 순편익이 얼마예요? 5만원이죠? 아니죠. 소비 지출액이 15만원일 때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거죠. 자, 4번 2개를 소비할 때와 4개를 소비할 때 순편익이 같다. 맞나요? 자, 계산해 놨죠. 2개 소비할 때 순편익은 8만원, 4개 소비할 때 동일하게 8만원이네요. 같네요.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입니다. 5번 합리적으로 소비량을 선택할 때 얻는 총 편익은 24만원입니다. 합리적으로 소비량을 선택할 때, 즉 순편익이 가장 큰 소비량을 선택할 때는 총 편익은 여기 24만원일 때 9만원으로 가장 크죠. 순편익이 가장 클 때가 합리적인 소비점입니다. 그래서 총편익은 28이 아니고 24라고 해야 맞습니다. 8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015년 수능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게 답변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은, 자, 경제개념 가와 나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가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드는 경제학적 비용, 기회비용이죠. 하나를 선택했을 때 다른 것을 포기하는 비용,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 이미 지출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매몰 비용이죠. 합리적 선택을 할 때 고려하지 말아야 될 비용, 매몰 비용 배웠습니다. 가는 기회비용에 해당해요. 맞네요. 가격이 동일한 상품 중 하나를 소비할 때 포기한 대안들 중 가장 편익이 큰 것으로 가를 측정할 수 있어요. 자, 기회비용의 또 다른 내용이죠. 을도 맞습니다. 병 보겠습니다. 가격이 동일한 상품 중 하나를 소비할 때 포기한 대안들을 모두 합한 것, 뭐 없어요 이런 거, 모두 합한 것으로 매몰 비용을 측정할 수 있다. 매몰 비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편익을 모두 합한 것도 기회비용도 아니에요. 자,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가와 나의 합계보다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즉 가보다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1번의 답은 갑을 해서 1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2016년 수능 8번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지문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가는 라면 가게보다 순편익이 작다 했습니다. 자, 1번이 일단 정답인데요.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여가의 순편익을 일단 구해 볼게요. 여가의 순편익은 여가로 얻은 편익, 즉 쉽게 얘기해서 편익, 비용 제외 그냥 자기가 느끼는 만족감입니다. 편익이 1800이었어요. 1800만 원인데 뭐 1800이라 할게요. 1800에다가 순편익은 자기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는 거죠. 자, 기회비용이 본인이 쓴 400만 원 명시적 비용을 빼고요. 그리고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거. 자,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거. 취업을 했을 때 2300만 원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300을 빼면은
마이너스 900이 나옵니다. 여가의 순편익은 마이너스 900이었고요. 자, 라면의 순편익을 보겠습니다. 라면의 편익은 번 돈, 판매 수입 6,800에다가 만족감 400에서 7,200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회비용을 빼야겠죠. 기회비용은 뭐 빼냐? 명시적 비용. 내가 라면 가게 하느라고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5천이에요. 5천만 원 빼고, 그러고 묵시적 비용, 가장 좋았던 대안, 자, 취업을 했을 때 벌었던 2,300만 원을 빼면은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마이너스 900, 니은은 마이너스 100이기 때문에 기억이 순편익이 더 작은 게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2번. 라면집은 취업보다 기회비용이 작다 나와 있는데, 라면집이 기회비용이 더 큽니다. 자, 아까 1번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라면집의 기회비용은 얼마였어요? 묵시적 비용 2,300에 명시적 비용 5,000 해가지고 7,300만 원이었고, 취업의 기회비용은 취업을 선택하면서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인 라면집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2,200입니다. 2,200. 그렇기 때문에 자, 라면집의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라면집의 매몰 비용은 5천만 원이다. 자, 매몰 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선택에서 고려하면 안 되는 비용이라고 배웠습니다. 라면집을 차릴 때 뭐 구매한 집기 같은 거 매몰 비용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비용 전체가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디귿을 선택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아니죠. 디귿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죠.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가는 1,400이고 이익이, 라면집은 다 계산하면 2,200이 나오고, 취업을 하면은 2,3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자, 5번. 기억 디귿의 정신적 만족. 얘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요. 정신적 만족이 50%씩 감소해도 갑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집니다. 자, 50%씩 까면은 얘는 900이 되고, 얘는 200, 얘는 400이 되면, 자, 여가의 이익은 500만 원이 돼버리고요. 라면의 이득은 2천만 원이 되고, 취업의 이득이 1,90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의 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면은, 정신적 만족이 줄어든다면은 라면집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는데, 한번 보시고 이걸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MS 팀즈를 통해서 꼭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3차시 문제풀이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